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금 배상 성공 사례는요, 의뢰인이 자녀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 자녀의 장애가 선천성 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녀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그 보험금을 쓰려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에게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분명해졌고, 의뢰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자녀의 장애가 선천성 질환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장애의 원인이 있었다는 이유였죠.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었는데 정작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니 의뢰인은 당황했습니다. 보험사의 말이 맞는 건지 의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보상과 배상의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그에 대한 근거가 있기는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에게 장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유전자에 변이가 생긴 것은 태어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니까 선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리대로라면 의뢰인은 이 소중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보상금배상 법률사무소는 이 의뢰인 자녀의 유전자 변이의 내용을 분석하고 동시에 보험약관의 이 선천성, 이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변이는 전문적인 의학적 정보와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 이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동시에 보험약관의 이 선천성의 의미와 관련해서 선천성 질환이라는 것은 이 출생 시에 이미 존재하는 질환을 의미하게 되는데,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그 변이로 인한 질환이 평생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수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또 의뢰인의 자녀가 이 태어났을 당시에 질환이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징후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데다가 추가로 해당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의학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의뢰인 자녀에게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장애가 그 유전자 변이로 인한 것이나 선천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보상금 배상의 주장을 모두 다 받아들여서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은 부당하고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등 약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언가 유전자 변이라고 하면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 유전자가 태어날 때부터 바뀌어 있는 느낌이라서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변이가 선천성 질환의 의학적 원인이 바로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전까지는 쉽게 알 수가 없죠.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분은 보험금을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저희 보상과 배상과 함께 고민했고 다행히 소중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